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혼자서 하는 강의죠. 혼자서 하는 강의를 한 5번 정도 찍었는데, 목표가 10에서 15강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좀 간단하게 좀 요 강의 정도만 보면 대충 줄기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틀 정도는 좀 제가 잡을 수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적인 거에서 헤매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여튼 제가 배운 지를 저 15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사주의 장점이 뭐냐면, 사주 공부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미신이라고 안 믿는 거 무시하고 폄하하다는 어떤 학문이긴 한데, 장점이 뭐냐면 그 운명이 성격이고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남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나. 그 사람이 이해하고 나면은 약간 불만스러운 게 약간 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실제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를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이 운에서 좀 공부를 하면 좀 될까. 시험 합격 당선되는 거는 그냥 음, 노력은 기본값이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안 붙는 사람 많잖아요. 그때 내가 이때 시험운이 있나 했을 때 전적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승산이 있게,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떤 운이 있구나라는 거에서 실제 저는 그렇게 해서 사주를 읽었고, 실제 합격을 했고, 실제 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운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직원 구할 때라든지 아니면 동업할 때라든지 그때 사주를 좀 활용하면 좋지. 나머지 뭐 너무 얽매여서 디테일한 부분은 사주 많이 틀려요. 그리고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많이 틀리고. 왜냐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서설이 길었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오행이 지루했죠. 오행 뭐 상생상극 얼마나 너무 기초의 기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주를 읽어낼 수 있는 십성에 대해서 하는데, 십성 강의를 한 2강 정도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조합을 해서 어떤 사주죠, 실전 사주로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이제 안다는 전제에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씩 좀 더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인데, 자, 갑을은 병정은 여기 양의 영역이고, 경신 임계는 음의 영역이라 해서 크게 보셔야 돼요. 큰 틀에서 보면은 갑을 병정은 이제 양의 영역이고, 무기는 이제 환절기고, 경신 임계는 음의 영역이라 해서, 여기 뭐 지지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치고 있겠죠. 그런데 갑목의 성질을 뭐 화의 성질, 뭐 금의 성질, 수의 성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을의 성질이 목의 성질, 병정의 성질이 화의 성질, 뭐 경신의 성질, 금의 성질, 임계의 성질이 수의 성질이겠죠. 그죠? 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제 오늘 십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또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건데, 갑을 병정 무기경심에서 양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목 그러니까 양목이 갑이고, 을목이 음이고,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이고,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뭐 알아야만 십성을 하는 거니까. 무기, 양음, 경신, 경금, 양, 신금, 이렇게 됐어요. 임계도 마찬가지, 개수. 그러면 이제 중에 음은 뭐겠어요? 중에 음은 개수겠죠? 완전히 중에 음. 여기는 완전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음의 영역이잖아요. 음의 영역 중에 신금하고 개수는 정말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 같아요. 왜? 경금도 아니고 임수도 아니고 여기 가뜩이나 음적임에 나와버리해서 그 중에서도 또 음이니까. 절 끝이 음이 개수겠죠, 개수. 개수일관들의 남자들은 굉장히 여성적일 거예요. 그건 딱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섬세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간으로 봤을 때, 일간을 읽어주는 게 30%예요. 일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간의 성향. 그래서 일간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간의 간목인 사람이 딱 왔어요. 사주 보러. 사주를 이제 딱 보러 왔으면 내가 간목이야. 간목이면 내가 진취적이고 뭔가 좀 나서기를 좋아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제일 첫 스타트를 잘하는 애구나. 기획을 하면 되겠구나. 개혁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왜? 앞이니까. 앞장서는 애잖아요. 제일 앞이니까. 그런 성향, 목의 성질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음토에 있는 이제 을목을 보자고. 을목은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모든 음은 다 그래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더 이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을목이나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이 성향에서 간목에서 더 다듬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듬어지고 더 현실적이고 더 이제에 빠르고, 그러니까 화초잖아요. 화초. 여기는 이제 그 간목은 커다란 뭐 고목이라고 치면, 막 여러 가지 이제 큰 나무라고 치면, 이거는 이제 을목은 화분, 화초라고 보고 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더 음적이고 더 작은 개념이에요. 작은 개념. 작지만은 더 옹골차고 더 다듬어졌고 더 그 에너지가 더 집중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을목이나 뭐 기토나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정화는 마찬가지예요. 병화는 큰 태양인데 정화는 촛불로 보고 물상으로 봤을 때, 무토는 큰 어떤 산, 태산 아니면은 큰 경작하지 않은 아주 거친 땅, 황무지 이렇게 보면은, 기토는 어때요? 경작된 땅, 이렇게 밭들 갈아 엎어가지고 조그만 밭들 이런 것들, 뭐 언덕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겠죠. 그러니까 요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디테일하기도 해요. 디테일하죠. 현실적이죠. 훨씬 여성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이죠. 그러니까 기토는 그렇고, 그다음에 신금도 마찬가지.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보석으로 보니까 신금이 미남이 많다 그러잖아요. 경금은 어때요? 훨씬 더 남성적이고 금이잖아요. 쇠붙이, 커다란 쇠붙이로 보면 이거는 보석, 뭐 전지, 가위, 칼 이런 어떤 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수는 어때요? 커다란 바다, 개수는 시냇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음적인 애들은 더 훨씬 더 지만 더 옹골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 일간이 어떻게, 이제 항상 기본은 뭐예요? 그래서 간목부터 시작하죠. 간목이 왜 그러냐면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저기 천간에서 생명체가 간목 을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봐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간목을 대입해서 이제 여기서 경금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간목이 제일 편하니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제 간목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주를 볼 때 먼저 나부터 보라고. 나부터 내가 어떤 성향인가, 내가 여기서 뭐야, 내 일간이 뭐야, 아 나 무토일간이야, 그러면 어때? 진중하겠죠. 태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병화일간이야, 아 내가 만물을 비치는 태양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야 내가 좀 스케일이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간목은 내가 어때요? 뭐 개혁적인 사람이고 뭐 좀 약간 우두머리 기질이 있구나, 그 자존심이 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을목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목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제 사람인데, 이 목이 이제 목을 봤을 때 그 옆에 목이 있고 또 목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목을, 여기 간목이라고 쳤을 때 옆에 똑같은 간목이 있고 똑같은 간목이 있다면, 사주가 이제 4개의 기둥인데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나와 음양이 같을 때를 비견이라 그래요. 비견. 그때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비견, 이게 어깨 견자예요. 어깨견. 이게 같은 어깨를 이렇게 견주는 거예요.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를 비견의 모습이라서 나의 세력으로 보여요. 나의 세력.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을목이죠. 음양이 다른, 나하고 똑같은 라인인데 목인데 음양이 다른 거를 겁재라 그래요. 겁재. 자, 이거 너무 쉬워. 이제 비견겁재를 이제 비겁이라고 그러는데, 비겁에 이제 아직, 자 우리가 볼게요. 여기 이제 한 단계 나가잖아요. 여기 목에서 화로 이제 한 단계 나가는 거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왜? 운동성이니까. 목화통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도 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스타트인 애들이잖아요. 비견겁재는 나가지도 않았어. 화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타트인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제 성향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주를 볼 때 십성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십성에서 성격이 많이 나와요. 오행에서도 성격이 많이 나오지만, 아까 뭐 무토일간, 뭐 기토일간, 뭐 신금일간 성격 많이죠. 십성에서도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척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이렇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격을 봐도 거의 운명을 다 많이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십성의 성격을 아는데, 자, 성격에서 비겁이라는 놈은 아직 나가지 않았어.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성격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이제 판단하기 전에 자, 볼게요. 이거를 목, 화, 토, 금, 수로 운동한다고 해서 다시 목으로 온다 그랬어요. 자, 다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앞으로 자기 오는 건데, 항상 오행은 운동을 해요. 운동성인데 여기를 딱 나누셔가지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 능동성이에요. 능동성. 여기는 수동성. 자, 볼게요. 왜 그런지 볼게요. 나로부터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로부터 나가잖아요. 근데 이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이거 보세요. 여기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나로 들어오잖아요. 나가서 점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애들은, 나로부터 나가는 애들,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능동적이고, 그 다음 들어온 애들이 수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렴하고 이거 확산하는 성질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양적인 성향이겠죠. 이건 음적인 성향이 되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큰 틀에서 사주는 항상 지엽적으로 놀면 안 돼요. 큰 틀에서 항상 먼저 봐야 돼요. 큰 틀에서 먼저 일간의 나의 성향을 먼저 목의 성향, 금의 성향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십성으로 나의 성격을 보는데 내가 이제 여기 능동적으로 가는 이 라인에 있는 건지 오른쪽 이쪽 라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수동형으로 가는 이 라인에 있는 건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강한가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비견하고 겁재를 읽어보는데 비견은 어때요? 비견하고 겁재는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봐요. 내가 간목이라고 했으면 나하고 같은 간목이 또 하나 있으면 그 애를 비견이라고 그러고 나하고 음양이 다른 을목이 있으면 그걸 겁재라고 하는데 그 비견 겁재는 나가지도 않았어. 아직 스타트야. 나가야 뭐 화로 나가야 되는데 목에서 그냥 정적 나 자신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주에 간목이 내 일간이 간목인데 갑갑 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비견 겁재 세력이 많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성격은 어떤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떨까요? 비견 겁재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겁이 많은 사람들 어때요? 자존심이 높다, 주체성이 강하다, 세다, 주체성이 강하다, 자기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결혼생활 못한다, 이혼수가 많다, 이렇게들 많이 해요. 틀리다고 볼 수도 없죠. 왜요? 자존심이 세죠. 왜? 안 나가잖아. 뭘 하는 게 없잖아. 여기서 그냥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올곧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올곧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주체성이 세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고집이게 되겠고 이제 뭐 당연히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답답하겠죠. 그런데 자 비겁의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비겁을 이제 사주를 읽을 때요. 그 나의 장점을 먼저 보라고요. 내가 비겁이 많다고 나 자존심 세고 뭐 고집불통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럼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야. 뭐가 장점이냐를 보는 거야. 내가 많다면 그 사주가 만약에 내가 뭐 비겁이 과다하다면 반드시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거지도 많다 그래요. 나쁜 얘기. 고집이 세고 뭐 자존심이 세고 뭐 고집불통에 그렇다고 보는데 장점은 제가 말하는 장점은 뭐냐면 느긋해요. 태평하고. 저는 이걸 장점으로 봐요. 때에 따라서는. 왜 장점이 될까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굶어 죽는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돼요. 실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게 큰 장점이라고 봐요. 얘네들은 뭘 안 해도 주변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요. 마치 옛날에 그분 아세요? 디오게니우스인가? 그때 그 알렉산드로 대왕 있을 때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뭐 견유학파라고 해가지고 뭐 냉소주의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땠냐면 이렇게 원통에서 살았대요. 원통에서 거지죠. 이분이 어떤 비견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당대에서 굉장히 기인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철학자로서 유명했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 거지 앞에서 그 철학자 앞에서 네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네가 뭐가 이렇게 잘났냐고 물어봤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그 원통에서 알렉산드로가 멀찌감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가 이제 칼 들고 딱 네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비키라고. 유명한 일화예요. 비키라고. 저 햇빛 좀 쬐고 있는데 좀 나와보라고. 대왕한테. 알렉산드로 대왕한테. 그랬더니 알렉산드로가 내가 대왕이 안 됐으면 내가 너로 태어나고 싶다냐? 너가 되고 싶다 그랬나? 뭐 어떤 부러워하면서 갔다는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비견의 아주 겁쟁이 모습을 가장 잘. 왜냐면 그 들어놓는 데가 자기 집이고 뭐 여기저기 그냥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어떤 그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되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장점을 되면은 누가 뭐라든 남들이 뭐라든 나는 이거대로 할래 라는 자기만의 어떤 그 철학이 있을 거잖아요. 안 갔으니까. 그 태평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느긋하고. 장점 아니겠어요? 요새같이 각박하고 요새같이 안달복달하고 저는 비겁이 없어서 비겁인 사람 부러워요. 안달복달 한단 말이야. 비겁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가진 거에 대해서 놓칠까봐 안달복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러려니 냅둬.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는 또 장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도 비겁이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구독자들, 팬들, 봐주는 사람들, 댓글 쫙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비겁이 없으니까 유튜브 안 맞는 거 알고 있는데 하는 거야. 나 취미니까. 저는 취미니까. 근데 뭐 했더니만 유튜브 막 떡상 돼가지고 막 그 키고 그 옆에서 막 그 뭐죠 막 뭐 댓글 달아가지고 아우 선생님 그래요 막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쫙 들어와가지고 3,000명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비겁들이잖아. 비겁들. 비겁 많은 사람들 이런 거 해야 돼요. 유튜브 하세요. 비겁 많은 분들. 화 많고 비겁 많은 사람들 유튜브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비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겁은 발전을 안 했어요. 이제 나쁜 말로 치면은 아직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과 자존심이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이게 지금 성향을 말하는 거야. 성향. 주관이 강하다. 느긋하다. 태평하다. 도와준 사람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주가 갑목이 있고 이제 뭐 인묘지 한자 쓰니까 힘들다. 이 갑을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을인데 이게 진토가 있잖아요. 진토가 어때요? 지금 재성이잖아요. 재성. 겁재가 뭐야? 겁재. 재를 겁탈한다. 재가 뭐야? 재산. 돈을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 이거 재성이잖아요.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좀 이따 하겠지만 자, 이 재성이 이렇게 비겁이 많다 보면 재성이 분탈이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에 좀 후달리는 게 있겠죠?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성향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비겁은 재성을 겁탈한다. 재성을 분탈하기 때문에 어떤 돈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도와준 사람이 많다. 그래도 사람이 재산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에도 이 사람은 좋죠. 그 돌격제장들 선거 막 사람 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동원하고 이런 거 제주 맞는 거죠. 비겁 많은 사람들. 내가 그러면은 저 옆집 사람들 다 들고 올게 막 이런 거. 이런 게 비겁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의리도 많죠. 비겁들은 기본적으로. 자 볼게요. 이제 비겁은 이제 여기서 했어요. 이제 비겁은 음양이 다르고 특히 겁재가 이제 분탈이 많죠. 왜냐하면 재성을 직접적으로 이제 겁탈하는 게 비견보다 더 심한 분탈이 되는데 뭐 겁재를 뭐 경쟁심이라고 하는데 겁재 경쟁심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겁재들은 그냥 허세가 많죠. 허세. 근데 다 그게 그거예요. 자기 고집, 주관,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고집불통이 강해지면 허세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애, 내 잘난 맛에. 이런 게 기법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태평하고 느긋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뭐 이런 느낌의 비겁의 성향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갔어요.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부터 이제 식신상관이에요. 이제 한 단계 더 식신상관인 거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식신상관이라고 했죠. 식상이라고 했죠. 식상. 내가 생각하는 거 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목이 있잖아요. 목이 한 단계 간 거예요. 식상. 자, 식상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식상은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자, 식상. 식신 앤드 상관. 상관은 어때요? 상관은 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겁재 음양이 다른 거예요. 식신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건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 그다음에 상관은 나하고 이제 다른 거, 음양이 다른 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같잖아요. 한 단계 이렇게 딱 같잖아요. 나의 기운을 빼는 거겠죠. 나의 기운을 내 비겁에서 이제 이렇게 다 에너지가 이렇게 웅축되어 있는데 뭔가 활동을 해서 한 단계 갔어요. 한 단계 갔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지금 이게 나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나로부터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뭘 뺐으니까 나의 힘을 뺐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 능동성이 되겠지만 뭐 우리 활동하고 나면 힘 빠지잖아요. 힘 빠지는 느낌이에요. 한 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의 힘을 좀 빼는 성향이 됐죠. 일간의 힘을 빼기 때문에 비겁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같이 있으면 식상이 있으면 엄청나게 좋아져요. 왜? 내가 비겁이 많은데 한 두세 개 있는데 사주 8자 중에 8글자 중에 비겁이 2개쯤 있는데 옆에 식상도 있어요. 그럼 엄청 좋아지지. 갑자기 사주가 성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
빼줘야 되는데 비겁이 많은데 힘이 너무 응축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나갔기 때문에 식상이 있어주면은 엄청나게 그 사람 어떻게 유통이 된 기운이 유통이 되잖아요. 유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목일간에서 식상은 이제 병화가 되겠죠. 뭐 지지로 치면 뭐가 되겠어요? 지지로 치면은 사화가 되겠죠. 오화는 음양이 다른 거죠. 이거 기억나시려나? 병정에서 여기 식상이 자 목화에서 이제 식상이 화잖아요. 목생화잖아요. 목생화 화는 병정이잖아요. 청간으로 치면 병정이고 지지로 치면 사음이에요. 병정에서 음양이잖아요. 병화는 음양 정화는 그 다음에 사오미는 사는 양, 목은 오는 이거는 미토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볼게요. 식상에서 병화가 이제 양이니까 이걸 식신으로 본다고. 식신 기준이 간목이에요. 일간이 간목 기준 했을 때 병화는 식신이 되고 정화는 상관이 되고, 그 다음 지주를 봤을 때 사화는 식신이 되고 오화는 상관이 돼요. 자 볼게요. 간목 일간이 아까 추진하는 사람인데 한 번 더 갔는데 이건 더 양인 거야. 이거 화가 더 양이잖아요. 한 단계 더 갔잖아요. 제가 그때 얼핏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나대겠죠. 나댄다는 말이 나쁜 건데 오지랖. 오지랖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구설수에도 돼. 구설수. 그래서 식상은 어떤 거냐면 능동적으로 자기에서 힘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말로 표현력이라. 표현력. 말빨. 이게 뭐 식상이 많다고 꼭 말빨이 있는 건 아닌데 좀 말빨이 있더라고요. 식상 많은 사람이 말은 잘하긴 하더라고요. 자, 표현력, 말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식신 같은 거는 이제 식신하고 상관을 조금 자꾸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길신, 흉신이 나오는데 같이 할게요. 앞에 식신은 좀 길신으로 보고 상관은 좀 흉신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이거 더 나가면 좀 복잡한데 관을 상한다고 해가지고 겁재도 흉신으로 봐요. 왜요? 재성 겁재잖아요. 겁재. 재성을 겁탈한다고 해서 흉신으로 보거든요. 마찬가지 상관도 관을 상한다고 해서 이거 좀 이따 이제 관 나올 때 얘기할 건데 이게 약간 흉신으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조금 더 식신상관스러워요. 식신상관스러운 게 뭘까요? 나대는 거. 굉장히 나댑니다. 굉장히 나대고 오지랖하고 그다음에 표현력이 강하고 말빨이. 그 대신 뭐냐면 인정도 많고 도와주기도 잘합니다. 왜? 능동적으로 나한테서 빼니까. 나한테서 뭘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나의 기운에서 뭔가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주머니에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다. 인정도 많다. 도와준다. 인간미가 있다.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식신은 연구하는 성향이 있고, 상관은 이제 뭐 컨설팅 같은 것도 잘하죠. 상관은. 왜냐면 표현하고 뭐 말빨이 세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말빨이 세는 건 어떤 것도 있겠어요. 뭐 말로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겠어요? 뭐 변호사, 그다음에 정치인. 또 상관이 되게 많아요. 정치인이 관이 많을 것 같지만 상관이 많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상관들. 그래서 나한테서. 그리고 식상은 뭐냐면 볼게요. 이거를 나가면서 식상은 어떤 거냐면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 그러니까 식상을 뭐냐면 표현력,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목화토공사 인간사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막 나무에서 열매를 뭐 구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죠? 뭐 물고기 잡고 고기 뭐 사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가 뭐예요? 식상적 행위예요. 식상적 활동적 행위. 활동적 행위잖아요. 활동적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실은 아니에요. 행위 자체. 활동하는 행위. 표현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걸 위해서 얘는 뭐로 가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요? 이제 재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재성 얘기하려고 제가 재성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식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재성은 뭐냐면 이 행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식상은 이제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만히 있다가 아까 비겁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뭐 내 잘난 맛으로 가만히 고집 있게 있다가 한 번 나간 거예요. 한 번. 집에서 이제 뭐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뭐 고기 얻어야 되죠. 고기 얻기 위해서 사냥 나가는 거예요. 사냥까지 해요. 사냥해서 뭐 활 쏘고 뭐 저기 뭐 돌 던지고 막 그래서 잡았는 거는 몰라요. 잡았는지는 여 재성의 영역이에요. 잡지 않고 잡는 행위만이에요. 행위만.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오지랖이고 구설수고 말빨이고 표현력이고 남을 도와주고 활동적이라는 얘기예요. 활동적으로. 그리고 남자로 치면 어때요? 남자가 여자한테 꼬시는 행위.
그죠? 그것도 식상행위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꼬시는 행위,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주는 행위. 이게 다 식상행위예요. 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를 얻기 위해서? 재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거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식상만 많고 재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활동만 하고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비겁만 많은 사람은 이제 식상이 있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비겁이 많은 사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활동만 많고 결과가 없으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식상은 그 자체로서 행위만 보는 거예요. 행위. 어떤 과정만 보는 거예요. 과정. 어떤 거를 결과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 관문인 거예요. 그게 식상의 행위다. 식상에서 이제 상관은 어떤 더 이제 뭐 그 강하게 이제 그런 행위적이고 표현하는 게 더 강한 거고, 식신은 조금 더 이제 온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식신은 어떤 그 연구 활동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주고 가꾸고 이런 것들은 식신상관, 특히 식신의 행위예요. 정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가꿔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상관 있는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도 많이 도와주고 인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연예인들도 많죠. 끼. 어떤 행위니까, 활동하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식상 많은 사람 때 오면은 이제 뭐 말이 앞서잖아요. 이 사람들 그 식상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말도 많고 말도 앞서고 표현도 잘하고 이제 심해지면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러니까 식상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칭찬도 많이 하고 어떤 효과가 빠르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표현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상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주변에 식상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좀 많이 얻어먹습니다. 밥도 잘 사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